근데 108번 문제는 이제 선분 A, B를 지름을 하는 반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림과 같이 호 A, B 위에 있는 임의의 P에 대해서 A,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분 A, Q와 선분 Q, B를 지름을 하는 반원을 각각 그려서 여기 있는 이런 식의 모양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.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넓이를 뭐라고 한다? S1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PQ라고 하는 그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름으로 갖고 있는 뭘 구하는 거죠? 이 반원을 우리가 S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A, B의 길이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는 AQ를 지름으로 한다 해서 그 AQ에 있는 반지름을 A로 잡을 거고 여기 BQ를 지름으로 하는 그 반지름을 B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어떠한 식을 알 수 있냐?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AQ에서 빼기 QB의 값을 했더니 8 루트 3이라는 것의 의미는 AQ는 2A가 될 것이고 BQ는 2B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 값이 8 루트 3이 돼서 2로 나눠주면 A 빼기 B는 4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맞죠? 여기까지 인사죠?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넓이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? 두 번째 식은 1번이 될 것이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있는 이 전체에는 그 지름은 이제 뭐가 될 것이냐? 지름은 2a 플러스 2b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지름의 값은 뭐가 된다? a 플러스 b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이제 S1 빼기 S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S1 빼기 S2인데 S1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갖고 있는 이 잠깐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. 이 전체에 있는 이 부분에서 뭐를 빼시는 거냐면 이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부분을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S1의 값이 나온다는 뜻이고 S2는 얘고 여기 있는 그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빼주시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전체에 있는 그 S1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 반지름이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파이에 A 플러스 B에 제곱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빼셔야 하는데 왼쪽 넓이는 2분의 1의 파이 A 제곱 빼기 2분의 1의 파이 B 제곱 여기까지 빼시면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? S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네, 우리가 두 번째는 거기에는 이제 PQ의 지름을 하는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반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걔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하나 구해 보셔야 돼요.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학교 때 만들었던 반원 안에서의 그 직각삼각형의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딱 수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H로 접고 X하고 Y로 이렇게 잡으면요. 여기가 점이고 이게 X이면 똑같이가 점이고 X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왼쪽 삼각형과 이 오른쪽 삼각형이 뭐가 이룬다? 닮음을 이룬다는 성질을 가지고 H의 제곱은 XY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PQ의 뭐가 된다? 제곱의 값은 여기 있는 AQ 곱하기 뭐가 되죠? QB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A 곱하기 2B가 돼서 4AB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PQ의 값이 이제 뭐가 된다? 2의 루트의 AB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의 길이가 2 루트 AB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값은 뭐가 된다? 루트 A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S2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파이에 저거 제곱하면 A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얘네들을 계산했더니 뭐가 된다?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파이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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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지워지고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S1의 값은 뭐가 되냐? 2A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뒤에 S2의 값은 AB가 남을 거고 뒤에는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식이 나온다? AB의 값은 4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저희가 원하는 건 바로 어떤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?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AB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냐면 2의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 보셔야겠죠.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얘는 4 루트 3을 제곱해 주시고 플러스 16을 해주시면 48에서
플러스 16이니까 무엇이 되죠? 64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a, b 값은 8인 것을 알 수 있어요. 2 곱하기 8을 곱하면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08번의 문제의 정답은 16의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했냐면 109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, 네, 10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 면이 접하도록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4라고 했고 부피의 차가 100이라고 했을 때, 그 모서리의 길이의 차는 4라고 했고 부피의 차는 100이라고 했을 때 건널비의 합의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겠죠.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얘네들 봤더니 큰 것에 관한 한 면의 길이를 A로 적고 작은 것을 B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저희가 이제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이제 4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A 빼기 B의 값이 4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,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는 A 세제곱이고 빼기 B 세제곱인데 그거의 차가 몇이다? 10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 빼기 b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칙을 가지고 100의 값은 4를 3번 곱하면 64가 될 것이고 12ab가 된다는 뜻이에요. 36은 12ab가 되기 때문에 ab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?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무엇이냐? 건널비인데, 건널비는 a 제곱이 한 면인데 그 6개 있는 게 건널비가 될 것이고 거기서 플러스 6b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6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만 구해보시면 된다는 뜻인데, 그럼 저희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어떻게 구할 건지 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a 빼기 b랑 a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럼 16에서 플러스 6이니까 몇? 2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6 곱하기 22니까 몇이 되죠? 1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. 네,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이냐면 110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, 네, 110번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 이제 ABC에 대해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P는 반직선 MN의 값에 있는 외부 점이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 되고 MP의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MN의 값을 X라고 하면 10을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. 근데 우선 여기가 맨 처음에 뭐를 알고 있냐면 여기는 mn 값이 중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대 2라는 것을 알고 있죠? 똑같이 해도 1대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뭐를 알 수가 있냐? 여기는 BC의 값이 뭐가 된다? 2x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. 그럼 저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?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도 있긴 한데 뭐 그걸 굳이 안 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요. 어떤 것이냐? 얘네 봤더니 이렇게 B에서 N까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C에서 N까지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. N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잠깐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. 그럼 얘는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?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괜찮을까요? 그럼 무게중심이면 얘네들 B가 몇 대 몇이냐? 여기가 2대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2대 1인 것을 알고 있겠죠? 그럼 똑같이 해도 여기도 1대, 여기도 1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괜찮죠, 그지?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,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?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맞죠? 왜냐면 여기 전체 한 변이가 2x니까. 그럼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이유가 이등변 삼각형이 90도고, 여기 정삼각형이 6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 길이를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BN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뭐가 되냐? 그 직각삼각형의 원칙에 따라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게 괜찮죠? 이게 괜찮죠?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? 루트 3의 x인 것도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? 봤더니 얘도 이렇게 A에서 밑에 쪽으로 쪼개시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? 똑같이 이 길이도 루트 3의 x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우선은
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냐? 2대 1이기 때문에 루트 3의 x 곱하기 3분의 2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? 3분의 2 루트 3 x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,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되냐? 얘가 이 AMN하고 여기 있는 바깥쪽의 삼각형이 1대2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반 값이 되죠? 그럼 2분의 루트 3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길이를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. 이쪽 길이. 이쪽 길이, 이 길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 3분의 2 루트 3x에서 빼기 2분의 루트 3의 x를 빼주시면 돼요. 그럼 얘네들은 6분의 4 루트 3에서 3 루트 3의 x를 빼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6분의 루트 3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이 길이하고 여기 p 길이하고 여기까지는 3개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실 거예요. 옆에 한번 조금 옮겨서 다시 한번 그리시게 되면 조금씩이 복잡하죠. 그럼 보시게 되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는 뜻이에요. 맞죠? 뭔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?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루트 3 x가 되는 뜻이고,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?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여기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? 여기 길이. 근데 얘네들이 바로 여기는 그 전체가 루트 3인데 거기에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 루트 3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,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뭐가 되냐? 여기 절반이 2분의 x이기 때문에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가 90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쓰게 되면 첫 번째가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의 값이 밑변의 길이인 3분의 2 루트 3의 x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겠죠?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, 얘는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? 이게 바로 얘네들은 3분의 4x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양변에 11을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냐? 11을 곱해주면 이제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가 되고, 그때 플러스 x제곱이 되면서 얘네들은 16x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.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몰빵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냐? 첫 번째는 이쪽으로 다 이제 몰빵해 주시면 12x제곱에 맞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빼기 12는 0 될 거고, 전체적으로 이제 뭘로 나눠주시냐면 나누기 12x로 나눠볼게요. 그럼 12x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 식은 x 빼기 1 빼기 x분의 1의 값이 0이기 때문에 x 빼기 x분의 1 값이 1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. 그럼 저희는 여기는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? 여기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다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2는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, 문제 정답은 뭐가 된다? 3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 110번에 있는 문제도 조금 같이 풀 수 있긴 한데, 다시 한번 가볍게 한번 얘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,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어떻게 할 수 있냐면, 저희가 얘네들은 좀 이게 그 정사각형의 원칙을 갖고 쓰면 좀 편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 봤더니,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가 x면 여기가 2x라는 것까지는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, 수선을 딱 그어버리면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얘가 x가 되고,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죠? 그죠? 여기가 루트 3의 x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얘네들 두 개의 중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, 두 개의 중선에 이쁘게 딱 그어주시면,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? 무게중심 된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. 그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무게중심은 2대 1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 x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x가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길이는 두 개를 빼가지고 이 길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, 그 다음에
여기 있는 이 하늘색에 있는 모양 자체가 이제 중심에서 이 끝까지 연결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 똑같다는 것도 알고 있고, 여기는 절반이가 2분의 x 1이니까 2분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기 있는 110번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111번을 또 같이 한번 보시려면요. 네, 111번은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. 어떤 것이냐면 그림과 같이 우리가 모든 모서리에게 1보다 큰 직립면체가 있다고 했는데, 이 직립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어 버리고 그림 위와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, 그림 위의 건널비는 236, 그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합은 80이라고 했을 때 직립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랍니다. 네,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가로를 x, 세로를 y, 우리가 z라고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고 알고 있냐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럼 우리 우선 여기 있는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건널비하고 그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있는 식을 구해보고자 했더니, 건널비를 봤더니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잠깐 크게 잠깐 만들어 볼게요. 크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비어있는 곳을 이렇게 메꿔져 있다고 봤을 때,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밑넓이랑 여기 있는 밑넓이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, 여기 있는 건널비랑 여기 있는 건널비가 똑같고, 마지막에 뒤에 있는 것도 여기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건널비의 값은 원래 갖고 있던 어, 직립면체의 건널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. 그럼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하실 거냐? 위에 있는 이 건널비는 x, y인데 두 개 있고, 밑에도 yz도 두 개 있고 zx도 있는데 그게 총 두 개가 있고, 그 두 개의 값이 바로 236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식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. 이게 첫 번째 식이고,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,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,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보시게 되면요. 참고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봤더니, 여기서 이쪽에 있는 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얘하고 얘를 합하게 되면 이거 두 개 합하면 x죠.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합해야지만 y가 될 것이고, 맞죠?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해야지만 z가 되는 뜻이야. 위치를 바꿨었네요. 얘가 y고 얘가 z네요. 그러니까 얘가 y고 이게 z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럼 얘네들 색칠되어 있는 값까지 합해야지만 x, y, z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모서리에게는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가 남았다는 뜻이에요. 그럼 여섯 개의 모서리를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개씩 있기 때문에 사이에 x 더하기 y 플러스 z를 해주시고 6까지 더해주신 게 82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. 그럼 얘는 사이에 뭐가 되냐?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76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 플러스 z의 값은 뭐가 된다? 10인가요? 1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저희가 원하는 값은 루트에 뭐를 원하는 거죠? 그렇죠.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구하는 게 목적인데, 얘네들은 어떻게 푼다고 얘기했냐?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에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, 첫 번째는 이제 19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이 자체가 236이라 236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럼 두 개를 제가 빼봤더니 뭐가 되냐? 12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5루트 5라고 하는 몇 번?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